안녕하세요. 독고요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찾아뵀냐면요. 핵심 정리집이 나와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뭐 또 약간 약 파는 듯이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가격은 10,000원이 되겠고요. 학원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교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에 보험을 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장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저는 안 해봤을까요? 저는 작년에 박사를 끝냈습니다. 물론 수료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학원에서는 종합시험이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럼 종합시험이란 것은 무엇인가? 석사를 마칠 때 치고요. 박사를 마칠 때 치게 되는데요. 네가 석사 2년 동안 그리고 네가 박사 2년 동안 배웠던 것을 다 적어내라. 그런데 그냥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대로 적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치는 시험이랑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빡세게 미친 듯이 외워야 됩니다. 자, 갑자기 지금은 사라진 사법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사법고시 없어지고 지금은 로스쿨이 있죠. 그럼 로스쿨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볼까요? 아니요. 어쨌든 민법, 형법을 알아야 되니까 법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겁니다. 그럼 로스쿨은 지금 대학원이니까 사법고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핸드폰을 보시면 이제 법률 저널에 들어가셔서 옛날에 사법고시가 몇 년 만에 합격을 했는지 평균 연수를 보시면 약 6년 8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7년 동안 그들이 뭐 하냐? 네,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민법, 형법, 헌법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핵심 정리집을 가지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작업 기억이랑 장기 기억이 있죠. 장기 기억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우리 집 전화번호, 내 핸드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의 차이는 뭐냐? 장기 기억은 너희 아버지 이름 뭐고 너희 어머니 뭐 하시노? 라고 물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말했는데 잊을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 번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말했는데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시험을 치러 가냐? 물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건 우리만의 장기 기억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장기 기억에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다 보면 작업 기억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게 되는데요. 작업 기억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상담교사에 합격하고 나서 여기 책의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물었을 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서 모든 영단어를 까먹고 모든 수능과 관련된 단어들을 까먹는 것과 같은 이치죠. 수능 전까지, 고3 전까지는 작업 기억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로 작업 기억을 열심히 한 달 동안 머릿속에 뺑글뺑글 굴리다가 시험 치러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에서는 생활 양식에 들어가는 요인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생활 양식에 들어가는 요인들 뭐뭐 있나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두문자법으로 제가 만들어 놨죠. 초가에서 꿈꾸는 기자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초가에서 꿈꾸는 기자, 초기회상, 가족구도, 꿈분석, 기본적 오류, 자질.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초가에서 꿈꾸는 기자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밑에 기본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역시 과부산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잉일반화, 불가능한 목표, 삶에 대한 잘못된 지각, 자신가치 최소평가, 아니면 자신가치 부정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줄여서 과부산 불가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는 여러분 재미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많은 양을 작업 기억에 넣으려면 이렇게 두문자법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이런 방식으로 머릿속에 넣으면요. 사실상 시험장에서 빨리 인출되고 잊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프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리 프롬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기술을 책을 썼지만 우리는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프롬을 보시면 여기에도 성격 유형에 제가 수저 착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용지향, 저장지향, 착취지향, 시장지향을 수저 착시라고 제가 두문자법으로 만들어 놨고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56페이지에는 현실 치료 상담이 나와 있고 여기에 전행동 4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라임을 한번 써볼까요? 활생느생이라고 라임을 쓰시면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책을 보시면서 생각하기를 사고라는 단어로 보셨을 텐데 생각하기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think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니까요. 자, 우리 기분이가 안 좋아 라고 말하지만 논문을 쓸 때에는 기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되죠? 감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한자어로 사고가 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시험에 꼭 적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활생느생 이렇게 라임을 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가고 시험장에서도 잘 인출됩니다. 역시 현실치료, 여기선 어디를 볼 거냐면 시간구조화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구조화에 철수, 의식, 소일, 활동, 개입, 친교를 철의 소가 활개친다 라고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재미있게 두문자법을 써서 외우면 되겠죠? 자, 61페이지에는 키치너의 윤리 5원칙인데요. 그래요. 우리 선조와 조상을 더럽히면 안 되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공자선비충이라고 두문자법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깔끔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진로를 살펴보시면 슈퍼의 생애 역할 중요성 4가지가 가전지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가전제품 무조건 지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03페이지에는 구성주의 진로 상담인데요. 여기에 생애 진로 사정을 외우셔야 되겠고요. 요 4가지 요인을 일진강요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일진강요. 강렬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두문자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핵심 정리집으로 두문자법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자, 두문자법을 제가 여기에 속속들이 다 넣어놨습니다. 하나하나씩 두문자법을 찾아내면서 읽으면서 외우는 재미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설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 권으로 충분히 핵심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시험장 가는 날 책가방을 쌀 때 엄청 고민하시죠? 어떤 책을 들고 가서 시험장에 가서 앉아서 보다가 시험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거 한 권 들고 가면 전공은 요거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리집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단돈 10,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의 행복, 요걸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독고요리의 8주 완성 수업이 있으니까요. 8주 완성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재미있게 두문자법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내년에 보지 말아요. 감사합니다.